안녕하세요. 배당의 반장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ETF 뉴스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상장 ETF를 시작으로 점차 미국 직투 ETF들까지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3월 신규 상장한 이슈가 된 ETF 3종과 그 외 ETF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3월 달에 신규 상장되었던 솔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이고요. 3월 11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국제 금 가격 90% 이상을 추종하고요. 매월 분배금의 지급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기존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 관련된 ETF들 중에 일부는 국제 금이 아닌 국내 금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ETF는 국제 금 가격을 90% 이상 추종을 하고요. 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주는 커버드 콜로는 최초로 국내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 분배율로는 약 4%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입니다. 3월 25일 날 상장이 되었고요. 아시아 국내 최초의 버퍼형 ETF입니다. 하락 버퍼는 10%, 상승 캡은 16.4%를 추구합니다. 아웃컴 기간 동안의 잔여 버퍼 및 상승 캡은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1년 만기까지 S&P 500 지수가 15%가 하락했을 경우에 하락 범퍼 10% 완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5%로 손실률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아웃컴 기간 동안 이 잔여 버퍼가 얼마큼 남아있고 또 상승 캡은 어떤지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미국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버퍼 같은 경우는 하락을 완충시켜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S&P 500에 비해서 하락률이 적게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타이거 TDF 2045 ETF입니다. 3월 25일 날 상장이 되었고요. 성장성이 높은 S&P 500과 변동성이 낮은 단기 채권을 조합합니다. 현재 3040 투자자의 경우에는 약 2045년 은퇴 시점을 맞춰서 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현재의 경우에는 이 주식 비중이 79%, 채권 비중이 21%로 설정이 됩니다. 이 주식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S&P 500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2040년 약 15년 동안은요. 1년의 주식 비중은 1%씩 줄어들고 반대로 채권 비중은 1%씩 늘어나게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2041년부터 45년까지 약 5년 동안은요. 주식 비중은 5%씩 줄어들고 채권 비중은 5%씩 늘어나면서 2045년도에는 주식과 채권 비중이 39%, 61%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ETF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비중이 조절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고 효율적으로 이런 관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TDF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에 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1% 비싸게 샀다고 ETF 가격 산출 오류 대혼란이라는 이슈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서 대규모 순자산 가치 산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 펀드 사무관리사가 배당금을 중복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해당 펀드 사무관리사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 하나자산 운용, KB자산 운용, NH아몬디 자산 운용, 키움자산 운용 등의 펀드 기준가 산출을 담당하는 한국 펀드 파트너스의 미래에셋 펀드 파트너스, 현재는 미래에셋 그룹에서 분리돼 미래에셋 컨설팅이 지분 30%를 들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펀드 파트너스 측은 해당 배당 선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이 상장사의 배당 락일이 기존하고 좀 달라졌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이 중복 계산되는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에는 문제를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전에 잘못 발생된 그런 수치로 인해서 거래가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ETF 관련해서 또 배당 관련해서 정책들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배당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배당 기준일이 다르게끔 배당 낙일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 정비들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겠죠. 지난번에도요, 외납세 영향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제도 시스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금계좌에서 이중과세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좀 준비를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ETF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0.9% 수준의 높은 월배당률, 그리고 순자산 3개월새 126%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3월 20일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개인 순매수 유입 규모가 1,449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커버드콜 ETF 39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순자산도요, 지난해 말 1,324억 원에서 이 3개월 만에 126%가 급증한 3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용에서는 상방에 제한되는 여타 커버드콜 ETF하고는 다르게 상장 이후 주가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인 배당 성장으로 이 개인 순매수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순자산 보니까 3천억, 3,1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S&P 500보다는 하락률이 적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는 적고 또 상승할 때는 미배당보다 상승률이 좋은 ETF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에셋 리츠 부동산 ETF 균등 분배금 지급 변경 소식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기존에는요, 리츠 종목들이 월별로 배당 기준일이 분산되는 특징 때문에 이 매월 분배금이 달랐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당 33원 내외 수준으로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연초 수령한 배당금과 보유 종목의 배당 가이디언스를 고려할 경우 해당 ETF의 올해 분배율은 9%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월 비슷한 금액의 분배금 또는 이제 분배율, 그런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세팅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죠. 그런 시대 흐름에 발맞게 이렇게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가장 잘 나간 그룹주 ETF.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주, 하나그룹주, LG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등등이 있겠죠. 관련 그룹주 중에서는 하나가 가장 잘 나갔다 이런 얘기고요. 아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비전, 하나 시스템 등이 상대적으로 국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러스 하나 그룹주 ETF가 올해 58%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다. 연초 이후 방산조선의 강세와 계열사들의 호실적 그룹주 ETF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 등장 이슈가 나와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 행보를 지속할지는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지개편 인도 ETF 한 달 수익률 탑3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8월달 이후로 인도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최근 3월 말경에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AMD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공장이 인도에 들어서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역시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네,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7%로 인도 GDP 대비 2.3% 수준이고, 멕시코, 베트남 등 신흥국에 비해서 미미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꺼지지 않는 강달러입니다. 환노출 ETF 수익률을 덕봤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야, 지금 환율이요 벌써 1,460원까지 다시 올랐나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1,400원 깨지고 1,300원으로 다시 내려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야, 어느새 또 다시 환율은 올라서 1,460원, 70원까지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환노출형 상품은 이렇게 달러 강세장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ETF를 비롯한 펀드명에 이 H가 붙어 있는 것은요, 환해지형입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해서 본래의 성과만을 반영하는 것이
이 환해지형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환노출형이냐 또는 환해지형이냐에 따라서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3월달 ETF 소식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ETF 소식 코너를 만들어서 ETF 상장 소식이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소식들을 놓치지 않도록 모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문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입니다. 감사합니다.